특수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 생기기 쉽다는데요. 오늘 떡주부와 함께 우울증 극복해볼까요? 찬바람 쌩쌩 불어오고 흐린 날이 많은 겨울. 이맘때면 슬픈 일도 없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활기가 넘치던 똑주부도 그래서 요즘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데요. 날도 춥고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니 저만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울증인가요? 계절성 우울증이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특정한 계절에 우울증이 발생할 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에 이러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서 약 20%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증세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의심 증상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불면과 식욕 저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 해도 일에 효율이 나지 않아 많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로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불안하고 건망증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 의심 증상이라는데요.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는 우울증, 명절 전후에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요. 명절을 보낸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면 서운함과 상처를 줄 수 있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혹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통해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 무기력할 때에는 이러한 활동을 할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과 즐거운 경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스스로에게 처방하시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요. 벌써 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부터가 쿵짝쿵짝 몸을 흔들게 하는데 들어가 보죠 뭐. 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신나는 노래교실. 많은 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절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싸 소리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우울증이 뭐예요? 교육의 힘이에요. 이렇게 노래 안에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감정놀이거든요. 신체놀이고 그걸 다 발산해내고 마음을 담아서 다 던져버리니까 속이 환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진짜 뭐 몇 마디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속에 있던 게 어떻게 쫙 나. 노후 문제 등으로 경제적 불안감도 생기고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크게 느껴지는 중장년층. 이 시기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노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도가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아야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나게 노래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아유 저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한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들 때문에 좀 속 썩인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교실 이제 누구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아유 막 노래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나도 웃음이 모르게 아니라 눈물이요? 예, 눈물이 나오는데 아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한테 기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래. 아이고. 폈다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 아무래도 제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노래만 나오면 저절로 흥이 나거든요. 신나고요. 그전에는 어떠셨나요? 그전에도 조금 좀 이렇게 활달했지만은 지금 더 활달해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활의 활력소. 네네. 비타민. 신나고 밝게 노래와 율동으로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은 노래교실 회원들. 우울하다 싶으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보세요. 자 여러분 노래 하나로다가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이번엔 대전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바로 좋은 향기를 맡는 거라는데요. 생활의 활력을 향기로 되찾아준다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선우 씨. 아로마 테라피란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요법인데요. 너무 많이 보태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향기 하나로 그 갖가지 스트레스를 다 잠재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를 맡냐면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식물의 씨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거는 직접 맡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도 닿아 있다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로마 테라피. 약초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한방 역시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라는데요. 자연의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또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뚜껑 여셔가지고 맡아보시면서 좋은 거부터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은 어떤 상태신지 제가 진단을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이거 쪽집게입니다. 진짜요? 네. 다양한 꽃과 뿌리, 잎과 나무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증류하거나 냉각 압축해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가지 종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다고 나오신 쪽 향이 지금 피로하시다라고 나온 건데 가령 이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향은 활력을 주는 오일입니다. 이 활력을 주는 오일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 피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 원하고 있어. 네, 그리고 요게 우울증 해소 오일입니다. 이게 좀 뒤쪽으로 갔다는 거는 좀 일단 향이 말하는 바로는 그렇게 막 우울하진 않고 기분은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전문 진단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되게 기분은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명절에 네. 설거지만 하는 설거지 담당 며느리라서. 이번에는 아로마 테라피 하나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봤는데요. 60가지의 향료 중에서 기본이 되는 향을 고르고 단품 향료를 몇 가지 더 골라 예쁜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신중하게 고른 향료를 섞으면 드디어 똑주보 향수 완성! 야, 이거다. 진짜 코를 가져다 대기 전부터 네.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이 향기로 우울한 기분 확 날려버리세요. 우울증이 다 뭐예요? 요 향기로 날려버리자고요. 겨울이라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집안을 밝게 가꾸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좋은 향기를 더해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우울증 안녕! 운전자 없이 하늘을 날고 다양한 기능으로 중무장한 특이한 겉모습까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자동차들. 영화에서 봤던 게 실제로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미래차들보다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가 만나 도로 위에 새로운 길을 엽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 자동차 상상도가 현실 속에 그려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들.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대구. 차세대 산업에 발맞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 혁신을 만들어갈 친구들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문을 연 자율주행차 융합기술연구소. 자동차의 새로운 영역이 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영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 중인데요.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위주의 자율주행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시던 분들이 4분 오셔가지고 함께 지금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교육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구동시켜보면서 많은 현장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총 5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소 대표 삼총사 조소형 전기차. 차량 스스로 주변을 탐지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인데요. 주행 테스트를 마치면 학생들 통학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승용차까지. 이 팀의 기술 대단하죠? 일반 시중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들은 카메라로 차선을 보고 쫓아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실제 이 지역의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있으면 실제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심지어 굉장히 자율주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레벨 3에 준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 도대체 무슨 레벨인가요? 먼저 레벨 2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 차선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차량이 그런 것들이 지금 레벨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고요. 운전자가 항상 그 핸들을 잡고 있고 다만 운전자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이제 지도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주행을 차량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구간이나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운전자에게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언제든지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알아서 도로를 달린다는 건데요. 레벨 3에 빛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운전 실력 한번 볼까요? 자동차 스스로 핸들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주행 중인데요. 정밀 지도라는 걸로 이제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형 지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로 이제 지형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제 가감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들 위에 있어야 할 운전자의 손은 갈 곳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전방 장애물 감지부터 가감 속도 알아서 척척.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대형 버스를 보고 이제 멈췄다가 가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서 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초보 운전보다 똑똑하네요. 네. 운전자 도움 없이 성공적인 드라이브를 마친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운행은 물론 최고의 주행이었는데요. 여기에 숨은 주인공들, 바로 방학까지 반납한 학생 연구원들입니다. 곧 있을 자율주행 경진 대회는 물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미래 자동차 개발팀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도로를 달린 특이한 모양의 차 한 대. 아니 쌤, 저 이 차는 뭔가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석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운전석이 없다는 황당한 한마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좌우, 오, 위, 아래 어딜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운전석? 이것이 바로 미래 자동차 스타일. 이 차량은 수성 알파시티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사람이 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행하는 100% 전기차입니다. 작년부터 일반 시민분들께 체험 시승을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영광스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 수성 알파시티와 세종시에서만 운행 중인데요. 과연 운전석도 없이 어떻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차에는 정밀지도라고 해서 주변의 상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GNSS라고 하는 차량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천장에 있는 라이다가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 자동차 등을 파악합니다. 앞차에 관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신호등을 보고서 서거나 아니면 출발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곳 수성 알파시티는 자율주행 차량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마침 큰 트럭을 만난 자율주행 버스. 센서가 트럭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바꿔서 적정 거리와 속력을 맞추는데요. 함께 달리는 일반 차량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는 안전하게 정지, 똑똑하게 운전하죠.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면서 앞쪽에 차들이 끼어들거나 보행자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멈출까? 자율차가 이게 정말 멈출까? 걱정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타보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침 승객들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합니다. 승객들을 태우고서 일반 버스처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불편함 없이 운행되죠. 이렇게 운전자가 필요 없는 형태는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신호등이나 레인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곡선 돌 때도 그냥 진짜 그 레인 딱 맞춰서 자연스럽게 도니까 기술이 많이 좀 발달됐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도로 정보와 시스템 통제는 물론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똑똑한 자율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알파시티에 오셔서 직접 자율주행 셔틀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셔틀이 향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자율주행 셔틀을 돌아다니게 하며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셔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자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닌 현실이 돼 도심 속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둥그러니 복스럽게 생긴 외모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시트러스 향, 거기다 새콤달콤한 과즙까지 삼박자고루 갖춘 과일계 최고봉. 콧대 높은 과일 거제 한라봉이 돌아왔다. 찾아간 곳은 거제 소랑리의 한 바닷가 마을. 하지만 오늘은 바다의 짠맛이 아니라 대롱대롱 청량감을 가득 머금은 요 상큼한 맛이 주인공이다. 거제 한라봉 많이 드십시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전구처럼 오렌지빛 존재감을 반짝반짝. 아유, 탐스럽기도 해라. 수확이 1월 한 1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월 한 말까지 기준으로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특이한 게 설을 기점으로 하니까 지금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최대적이죠. 그리고 맛도 지금 익는 이 시기가 과일이 생산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생산되는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은 26개 농가에서 연간 170톤을 생산하며 명실상부 거제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라산 모양을 닮은 데다가 삼반산 모양, 이 제주도 삼반산 모양 이렇게 봉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한라봉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한라봉이라고
닭은 통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전라도 쪽을 저리 가면은 민봉 예쁘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생겼다 해가 민봉이라고 이름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옹골찬 한라봉의 재배 비결은 다름 아닌 거제의 풍부한 일조량과 포근한 해양성 기후 덕분이라고. 거제 한라봉은 약 20년 정도 재배가 되어 왔으며 특히 일조 시수가 약 2,250시간 정도 되고 연평균 기온이 약 14도씨 정도 되어서 재배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풍미, 향이 굉장히 풍부하고 새콤함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찔러지면 또 상하거든요. 그런 게 아주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그냥 이거 한 개 한 개 열면은 이거 한 개 한 개 익mes다니까. 그래 하고도 또 이라상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라봉 열매마다 짝꿍처럼 붙어있는 의문의 빨래집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부러지면 가을 한 개가 지금 이게 가격을 치면은 뭐 한 4,000원 이렇게 치는데 가을은 뿜질을 못 쓰잖아요, 그냥 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한 개 한 개를 이제 소중히 다루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가을 한 개 한 개 묶고 있어요. 요 무성한 이파리 속에 숨겨진 가녀린 몸매. 하지만 우습게 보지 말라우. 무려 10년이 넘은 중후한 과수로서 한 나무당 120개 가량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 이거나 맛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큰 거는 조금 비쌀 뿐이고 짠 거는 좀 쌀 뿐이고 그 차이입니다. 어느 거라도 다 맛이 있으니까 사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거제 한라봉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수확 체험. 하셨는데 이게 짙은 색이 나는 게 감미비도 좋고 단맛도 좀 더 나고 이렇게 그래 냄새 맡아가지고 향이 어떤 거? 한라봉 껍질을 손등에 문질문질. 이렇게 한라봉 따는 데가 거제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여기서는 따뜻해서 또 제주도 아니더라도 이제 거제도에서도 한라봉 체험도 할 수 있고 좋게 됐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이거 따봐. 아이들 눈높이에도 딱 맞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싹둑. 한라봉 땄어요. 비타민 C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 성분은 물론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과일로도 사랑받는 한라봉. 그러니 쉴 새 없이 쏙쏙 입으로 직행이다. 맛이 어때? 응? 맛있어? 엄청 달콤 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달콤, 좀 스윗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직접 따서 직접 먹으니까 더 맛있어 하는 것 같고요. 네, 맛을 보니까 풍미도 있고 향기도 좋고 그리고 너무 새콤하거나 또 너무 달콤하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는 맛?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따고 싶다. 이게 참 얇아서 잘 조금만 그래도 상하거든. 그래서 참 다루시 따랍니다. 이렇게 한껏 수확한 한라봉은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선별장으로 이동. 소담스러운 모습으로 얌전히 신체 검사를 기다린다. 그런데 간편한 자동 선별기 놔두고 왜 귀찮게 직접 손으로 잰대요? 그게 나보다 늦다고 자동이 이야기하는 게 몇가 이야기하는 게 나 손보다 늦어. 근데 기기가 나보다 늦어서 나가 기기를 치웠다고. 기기를 사왔는데 이렇게 꼼꼼하고 야무진 손끝은 이미 과수 농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짜짜하단다. 제주도에서도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몇 번 오는데 1년에 4번이나 올걸, 서너 번 올걸. 안나 이제 시작이지. 몰라. 촬영하는가 봐. 한동장 지금 그대로도 손도 못 댔다. 촬영 안 해. 아이 오늘 나가고 점들어 전화가 있나. 한라봉 사러 왔다 이요. 점적가래 점적가래. 우리 찍으려고. 이게 레드왕. 레드향. 레드왕이. 그래가지고 요 밀감이 이래. 갑자기 한라봉은 어디 가고 웬 레드향의 등장인가 했더니 어허라 망감류 사총사가 다 모였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오시면은 뭐 레드향의 맛이 딱 큰 사람,
한라봉이 맛있다 하는 사람. 나는 한라봉이 제일 맛있어요. 아유, 아무리 말해도 상없다. 자기가 먹고 싶어요. 주요 고객 90% 이상이 직거래 손님이다 보니 후한 시식은 기본. 상큼한 향이 사라질 새가 없다. 새콤 달콤 첫사랑이 생각나요. 맛있다. 수분이 조금만 오고 왔는데 좀 사갖고 자꾸 맞아요. 3개 예, 알았어요. 예. 얼마 저렇구나. 3개 그렇거네. 아니 한라봉 그 심어가지고 출하할 그 시점부터 계속 사 먹고 있구만. 왜 드십니까 아버지? 아이 맞는 게 이제 묵지. 뭐더러 묶었어? 한라봉만큼 맛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도 정하고 산도 정하는 과일은 없으니까 한라봉만큼 맛이 있는 과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거제 한라봉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톡 터지는 상큼함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과일. 돌아오는 설 연휴 고모니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거제에서 한번 만나봉. 거제 한라봉 많이 드십시오.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 쉬는 시간엔 친구들 SNS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행 간 영상을 딱 올려놨지 뭐예요? 너무 부럽다.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비는 날짜가 있을까? 아주 빽빽하더라고요. 화요일 딱 하루 비는데 이때 어떻게 알차고 아주 제대로 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방법 여기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기는 당일치기 남도 여행. 알짜배기만 꽉꽉 채운 남도 한 바퀴 지금 출발합니다. 여행 시작지는 광주 유스케어. 32번 홈에서 남도 한 바퀴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제가 탈 버스입니다. 보니까 남도 한 바퀴가 버스도 새로워지고 달라진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겨울 특별 상품으로 저희가 1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재운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2019년도에 핫했던 탑승 인원이 많았던 코스들을 좀 줄이고 8개 코스로 재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코스만 모은 남도 한 바퀴. 겨울 여행은 어떨지 기대되더라고요. 오늘 즐겨볼 코스는 구례 담양 템플 이야기입니다. 터미널은 물론 광주 송정역에서도 손님들을 태우는데요. 얼른 오세요. 저희 이제 남도 한 바퀴 겨울 투어 담양 구례 코스 버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운행된 남도 한 바퀴. 갈 곳 많고 볼 것 많은 전남 방방곡곳을 버스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 아주 인기입니다. 친구랑 같이 둘이 바람 쐬러 힐링을 하자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하루 날 잡고 한번 네. 제대로 한번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코스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식후경 시작이에요. 어머니 뭐 싸우셨어요? 고구마. 고구마니 맛있네요. 진짜. 뭐 준비하셨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간식으로 먹을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제 잠 못 잤어. 친구야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그러세요. 첫 번째 코스는 지리산 천은사. 이곳은 지리산 3대 사찰 중 하나인데요. 고요하고 고즈넉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글씨가 특이하죠. 예. 우리 조선의 4대 명수직인 원교 이광사 그분이 물 흐르듯이 쓰는 수채로 썼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해설이 참 알차더라고요. 이 남도를 알림으로써 느끼는 자부심이나 뿌듯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남도는 이 깨끗한 청정 자연 또 먹거리 이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남도 한 바퀴 이 해설을 통해서 그런 걸 전달해 줘서 뿌듯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경이 멋지면 사진도 한 장 딱 찍어줘야죠. 야, 오 아버님 인생 사진. 오 너무 멋있게 너무 잘 나왔는데요? 다른 데도 다녔거든. 남도, 저 강진, 해남, 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느낌이 좋아요. 첫 시작부터. 네, 첫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요. 천은사의 자랑 감로수입니다. 물이 달아요? 물이지 물이 뭐가 달아?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이게 또 천은사 오면은 빼놓지 않고 꼭 이 목을 축이고 가야 할 감로수입니다. 감로수. 제가 또 이런 거 안 놓치거든요. 감로수. 잠깐. 천은사에 얽힌 전설도 들으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완전 찍으면 예술 작품이에요. 완전 너무 예뻐. 그림 같네. 그림 같은 곳에선 작품 활동도 좀 해야죠.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도착한 곳은 한국 아파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아파박물관인 이곳. 야생화를 눌러서 말린 뒤에 만든 200여 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멋있고 이제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성격이 차분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이렇게 저는 A병이거든요. 근데 못 할 것 같아. 멋있어. 여기 오길 잘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채입니다. 많이 뿌듯해요. 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설레었어요. 어머 괜히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이 웬일이야. 너무 예뻐요. 꽃향기만큼이나 좋은 비빔밥 향기. 지리산표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인데요. 여행의 맛을 돋워줍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하는 이들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맛 좋고 정말로 구령을 구리를 잘했구만 오늘. 바로 또 자연스럽게 잔 드시네. 아이고 좋다. 짠 시작. 아이고 좋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또 여행길에 나서봅니다. 섬진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 섬진강에 사는 물고기를 볼 수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즐거우세요? 다 신기하죠. 애들 데리고 왔으면 딱인데 진짜 애들한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진짜로 입장료도 낼 만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물고기들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물속 생명들을 만날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안녕 친구들. 아이고 눈은 아주 참깨만 하고 입은 아주 태권맨처럼 넓네. 생태관도 내 마음속에 저장.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 메타세콰이어 길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라 푸르진 않지만 나름 운치 있는 풍경인데요. 보석 같은 여행지를 하루 둘러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뿐해지더라고요. 아쉽게도 이 남도 한 바퀴 투어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좋았어요. 천사 걸러서 둘러오고 하니까 좀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 카메라 넘어 우리 아버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초대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친구야, 남도 한 바퀴 꼭 같이 한번 가자. 저도 알찬 여행을 즐겼으니 SNS에 자랑 좀 해야겠죠?
남도의 명소와 이야기를 만나는 남도 한 바퀴 강력 추천합니다. 제주시 도련동, 이곳에는 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습도 수상하고 궁금한 집. 누군가의 억울한 세월을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이곳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그 수상한 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암호도 알고 계신가요? 암호? 네. 717. 아,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 여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굉장히 수상합니다. 집안에 집이 있어요. 국가폭력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이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건물이 그 집을 품는 모양으로 완성된 공간.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는 이곳은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몸 누일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손수 지은 집. 그 마음을 더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망을 풀어낼 공간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 이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퀸터 댐니히. 다른 이의 고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이 공간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글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상한 집은 강광보 선생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사진, 기록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작품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네. 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재갈을 물었다 볼 수는 있는데 또 말은 하진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시기도 하세요. 8개가 있어요. 이 공간 수상한 집 전체 안에 8개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 전시 기획 전시로 이 8개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는 거죠. 그 조각에. 네. 그래서 그 조각이 광보 할아버지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억울한 세월을 위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강광보 선생. 재심을 통해 받은 보상금과 집까지 기증했습니다. 건실히 살아오던 제주 청년의 삶은 어쩌다 이 같은 풍랑과 역경을 맞은 걸까요? 일본에서 몇 년 살고 와서 딱 하더라고. 18년 살았다고 하니까 이 일로 그냥 가슴을 딱 치면서 말이야. 이 물들 대로 물들고 왔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고문을 받으네. 하도 뭐 까무러쳐가지고 하니까 정신이 잃을 거 아니요. 일어나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인주가 묻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주를 그냥 막 찍어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조사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조사 안 받은 것도 그냥 막 받은 걸로 그냥 막 여러 걸 막 캡쳐 있더라고. 이것이 그 조사 기록인데. 강광보 선생의 고향,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입니다. 4.3 당시 토벌 작전으로 마을 가구가 전소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쪽을 가르치겠단 말이야. 이쪽 도로에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터가 바로 이 터인데. 그렇게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던 고향의 자취는 무섭고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밀항. 강광보 선생은 일본행 밀항선에 몸을 싣고 큰아버지가 계신 오사카 이쿠노구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딱 가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뭐 조총련이라는 것도 몰랐고 가보니까 백부님들이 조총련이더라고.
왜 조총련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사성적으로 이렇게 무장돼 가지고 조총련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가족들이 그 이승만 정권 때 무차별하게 그냥 죽인 그 원란을 품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조총련 활동하고 있는데. 그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18년 만에 오른 귀국길.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고문과 조작이 이어지고 결국 간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준비한 재심. 드디어 2017년 7월 17일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무죄 그 판결을 받고 딱 그 순간은 멍하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그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들의 그 피해를 입은 그 생각,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인해 가지고 그 고통받았던 그런 생각, 그것이 딱 떠올리더라고. 그 분노라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좀 슬퍼지더라고. 그런 면이 좀 앞섰어요. 평범한 삶을 되찾기까지 30여 년. 강광보 선생은 수상한 집에서 전혀 수상하지 않은 삶을 또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꾸는 꿈인데요. 우리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이거 하고 싶다 하는 일을 좀 하고 하면서 살고 싶어요. 슬픔이 슬픔을 껴안고 위로가 위로에 기댈 수 있는 곳. 수상한 집에서는 다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순 없고 정의를 이길 순 없다는 강광보 선생의 생각은 수상한 집의 기둥이 돼 전해집니다. 여수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요. 언제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수 하면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수의 낮보다 더 아름다운 여수의 밤 풍경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여수의 마법. 드넓은 바다를 캠퍼스 삼아 펼쳐지는 다채로운 빛깔의 조화. 두 눈 가득 담고 가슴 깊이 저장하고 싶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여수의 원도심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벽화마을은 인생사진을 남겨주는 사진 명당.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겐 필수 코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자, 이곳에 왔으니 저도 인생사진 한번 남겨봐야죠. 찰칵찰칵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표정 좋고 배경 좋고 이목구비 또렷하니 이보다 좋은 사진이 있을까요? 바닷가 언덕에 있는 벽화마을의 장점은 여수 최고의 일몰 명당이라는 점인데요. 일몰 감상하기 딱 좋은 카페로 입성. 제가 일몰 보면서 음료를 마시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 마시면 좋을까요? 일몰 볼 때는 따뜻한 라떼가 좋거든요. 라떼로 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부드러운 라떼 한 잔과 함께 커다란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 일몰 감상할 준비 완료. 사실 연초다 보니까 요즘 마음이 좀 조급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션뷰 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붉은 수채화 물감을 뿌린 듯 물들어가는 여수의 하늘.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하늘과 바다와 차 한 잔이 주는 여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적인 일몰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경 보러 가볼 거거든요. 저기 돌산대교 지나서 야경 보러 저랑 가보시죠. 여수 야경의 상징인 돌산대교를 건너 야경 명소 돌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돌산공원은 야경 포인트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낮에는 오동도 들려서 동백꽃 구경하고 밤에 이제 밤야경 보는데 생각보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밤바다 보러 대전에서 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돌산대교에서 장군도까지 여수의 야경 포인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돌산공원. 낭만 가득한 여수의 밤 풍경을 만끽하는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사진도 남겨보는 여수 밤바다 명소에서 외로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바닷가 언덕배기의 돌산공원은 화려한 조명에 감탄하고 갯내음 머금은 밤바람에 정신이 맑아지는 곳. 밤맛을 나온 여행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마음속에 아로새겨봅니다. 돌산대교에서 보는 여수의 야경은 어떠세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여수 처음 와봤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바다랑 조명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어느 곳을 다 찍어도 포토 스팟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반짝반짝해서 너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 예뻐요. 오늘 인생 사진 많이 찍었는데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남아 있습니다. 360도로 여수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 야경 크루즈 타러 가시죠. 여수 야경 여행의 백미는 바다를 항해하며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하는 크루즈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람선에 승선하니 푸짐한 여수의 맛이 반겨주네요. 여러분, 이 진수성찬이 보이시나요? 제가 밖에서 야경을 보고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크루즈에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서대회 무침이랑 해물이 듬뿍 들어간 파전을 시켰는데 향긋한 향이 올라와요. 침이 계속 고이네요. 이 서대회 무침에 막걸리 식초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톡 쏘는 게 있는 것 같고 비린 맛을 오히려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전혀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수 신미로 명성이 높은 서대회 무침을 배 위에서 맛보니까 더욱 좋았는데요. 입안에서 새콤달콤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진수성찬인데 나 혼자 먹네. 더 좋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이쯤에서 생각나는 건 서대회 무침과 찰떡궁합에 제 외로움을 달래줄 막걸리 되시겠습니다.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배는 밤바다를 달리기 시작하네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돌산 초입을 출발한 배는 1시간 반 동안 여수의 낭만적인 바다를 천천히 돌아보는데요. 반짝이는 야경도 보고 추억으로 남을 사진도 찍고 서늘한 밤바람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입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여수 밤바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불빛도 너무 낭만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낭만 포차 가서 한번 낭만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한 후배랑 와서 여수 와 보니까 참 밤바다가 멀러가 들어오는데 참 볼 게 많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야경 크루즈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오동도 해상에서 펼쳐지는 선상 불꽃놀이입니다. 머리 위에서 터지는 화려한 불꽃의 향연,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감동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여수 밤바다를 각인시켜주겠죠. 아빠랑 아들만 단 둘이 겨울마다 여행하거든요. 근데 단 둘이 이렇게 오게 됐네요. 여기 뭐 노래 나오니까 여수 밤바다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정말 행운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꽃놀이까지는 예상도 못했는데 아들하고 정말 둘만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불꽃놀이 본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수 밤바다, 밤 풍경을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름다워요. 이번에 새해 맞이해서 1년마다 모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수 너무 좋아서 오게 됐어요. 불꽃놀이 너무 야광이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고 불꽃들이 다 저희들한테로 쏟아지는 기분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여수 불꽃놀이 보러 오세요.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여수 밤바다에서라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을 만끽할 수 있겠죠. 화려한 야경의 도시, 낭만 도시 여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고 찬란합니다.